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입된 의외의 인물들이 누구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선배, 각계에서 합류한 인사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 누구였습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도저히 정치를 안 하실 것 같은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의외의 인물이었고요. 그때 이제 2020년에 코로나 그때 터졌을 때 2019년 즈음이군요. 그때 터졌을 때 이분이 이제 그 질병관리청장이 이제 네. 처음에 뭐 맡으면서 코로나 대응을 주도하셨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브리핑하시고 검은 머리가 뭐 흰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뭐 이제 되게 무평하지만 차분한 톤으로 굉장한 신뢰를 줬죠. 그래서 이제 네. 당시 그 한국이 코로나19 굉장히 성공적인 대응을 했다고 전 세계 칭송을 받았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정은경 전 청장이었고 이분이 그 영국 BBC 올해 여성 백인 그다음에 타임지 표지 인물로도 나오고 뭐 미국 블룸버그에서는 그 바이러스 헌터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러면서도 또 정치권에는 관심이 없을 것 같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오신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뉴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가장 의외의 인물이 정은경 전 청장이죠. 이거 뭐 아시다시피 뭐 당시 이제 코로나 대응 때 뭐 정치권 러브콜도 꽤 있었잖아요. 맞아요. 뭐 그 당시 네. 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시켜야 된다는 뭐 글도 엄청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그 임명 공석이 있을 때 그 뭐 여권에서도 이제 전 처장 뭐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고사를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그 청장 퇴임하고 난 뒤에는 이제 서울대로 돌아갔죠. 그래서 뭐 이분이 사실상 정치권에서 선을 긋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민주당 취재를 해보면 이제 이번 대선 앞두고 영입해왔던 인사 리스트 중에 정 청장이 제일 초기부터 계속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 전략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위기 극복이잖아요. 네. 위기 극복 메시지를 내는 데는 제일 이제 맞는 사람이다 생각해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네, 제가 듣기에도 사실 지난 4.10 총선이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정은경 전 청장을 영입하려고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정치권의 러브콜을 거절했는데 이번에는 그가 왜 들어왔을까요? 그래서 저도 좀 이것저것 많이 좀 취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뭐 그 전에 러브콜을 하면서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하고 관계가 제일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그렇죠. 알아보니 그 개인적 연이 있었던 건 아니고 코로나19 할 때 정은경 총장이 그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연석회를 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봤다. 그리고 이제 그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본 적은 없고 이게 이제 그때 연석회의에서 본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회의 이름이 뭐냐면 K방역 긴급 당정광역단체 점검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자주 본 것 같고요. 또 이제 좀 알아보니 당시 이재명 그 경기지사의 경기도가 굉장히 코로나 방역을 세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질병청하고 교류가 잦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질병관리청 현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서로에 대한 신뢰나 인간적인 호감도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김진우 기자 얘기했듯이 총선 때도 이제 러브콜을 보내면서 밑작업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싫지만 사람이 이렇게 쌓여가면서 좀 뭐 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정은경 전 청장이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 사실 이재명 후보는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이제 신뢰라는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이제 가장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이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이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기 극복 메시지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선대위원장을 영입을 했고 이른바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안정감을 주는 역할 그리고 이제 뭐 신뢰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잠깐 그 기본적으로 비정치권 인사니까 보통 이제 선대위 꾸리는 과정에서 이제 이른바 통합해가지고 뭐 그런 메시지 주기 위해서 이제 주로 이제 뭐 여러 뭐 개파들을 아우르는 통합형 선대를 만드는데 뭐 이번에 보면 이제 뭐 보수 책사였던 윤여준 전 장관도 오고 그다음에 뭐 그 이명박 정부 부채차장이었던 이석연 전 차장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강금실 뭐 그다음 이런 분들까지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비정치 전문가까지 아우른다. 민주당 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통합형이고 네. 포용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이석연 처장 같은 경우 이명박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강금실 그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 정은경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각 정부의 스타들을 다 등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네. 또 저는 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타일이 굉장히 드라이하고 차분했는데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저분은 신뢰의 상징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재명 그 캠프에서는 저분이 뭐 이제 그 뭐 통합형 선대위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형의 자산, 맞아요. 그러니까 정은경이 합류한 것 자체가 그냥 이재명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는. 그래서 내가 전에도 제가 윤여준 전 장관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은 정은경이 보장한다. 뭐 이런 신뢰를 주는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좀 파급 효과가 있지 네. 않을까. 왜냐하면 저분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런 분이 또 이제 등장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내란 때문에 나오셨다고 했는데 그럼 내란 때문에 나오셨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윤석열이 한 내란이 얼마나 미친 짓인가 이런 걸 보여주고 또 그런 윤석열 그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했던 그 국민의힘과 김문수는 얼마나 정당성이 없는 후보인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좀 각인시켜주는 효과도 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이제 지난 7일인가요? 정강정책 연설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때 했던 말 중에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섰냐. 그게 이제 코로나 때만큼 절박한 심정이기 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윤석열 내란 이런 걸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상황들을 보면 이 평범한 뭐 이른바 민주공화국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네. 도저히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엄을 막은 것도 평범한 시민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파면 이끌어낸 것도 평범한 시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내란 종식을 위해서 날려갈 때 또 결국에는 평범한 시민들이 나서야 하지 않냐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도 되게 맞춤인 인물이죠.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 하나 들어봤더니 정은경 청장이 이제 공직에서 퇴직하고 나간 다음에 그 백발머리가 사실 유명했잖아요. 브리핑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봐가지고 그 백발을 흑발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선대위원장으로 오시면서 흑발. 백발이 아닌 흑발로 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고 대선 이후에 그럼 정은경 청장은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본인은 이제 뭐 대학으로 돌아가서 이제 평범한 또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바람을 밝히긴 했는데 뭐 이용 기자도 알겠지만 이제 정치에서 절대라는 말은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네. 정 위원장 바람대로 이렇게 과연 놔둘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지금 이재명 캠프 내에서는 이제 이 함합형이 꽤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내각에서 주요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지난번 뭐 정 전 청장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도 이제 이런 이 감염병 대응 현장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뭐 할 의향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내각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보건의료라든가 공공복지 관련한 뭐 정부 기구라든가 위원회 이런 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저도 이제 하나 첨언을 드리면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어떤 역할을 맡던 간에 저분이 신뢰의 상징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떠나서 저 사람이 발표를 하고 저 사람이 뭘 핸들링을 한다 맞아요. 하면 네.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뭐 아직 대선이 끝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차기 그 정부에서 굉장히 그 요긴하게 무슨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의정 갈등 이런 거 하면서 지금 이런 것도 굉장히 그렇네요. 네. 엉망이 됐잖아요. 보건정책,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전문성을 가지고 세워나갈 수 있고 또 저분 자체가 좀 국민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양극단의 갈등이 대단하잖아요. 그럼 그 저분이 나서서 중재를 한다고 하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도 좀 해봤습니다. 네.